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0월 13일 화요일 밤 9시 17분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둘 다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일부 풋옵션도 상승 마감하기도 했고, 뭐 어쨌든 이런 모습들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시장의 모습이 평상시와는 좀 약간 다른, 좀 지적할 만한 점이 있습니다. 제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이라면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요날하고 요날 요런 때에 요런 말씀들을 드렸을 거예요. 이게 지수가 V자로 빠진다. 이것도 하루 정도 더 확인해야 되는데 바로 빠진다. 요런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보통 파생상품 쪽에서는 2거래일, 3거래일 정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이렇게 하락 마감을 하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 그게 어떤 시세 전환의 큰 패턴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 것들이. 근데 지금까지 보시면 단 하루 만에 꺾였죠? 하루 만에 개파락으로 V자로 팍 꺾였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거는 그 어떤 그 고점에 대한 테스트가 정확하게 잘 진행된 건 아니에요. 2거래일 정도 했지만 보통 3거래일 정도는 확인을 하는 게 보통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어쨌든 그런 고점에 대한 테스트들이 좀 모자랐단 말이죠.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지금 일단 326이죠. 여기 고점. 그리고 여기 고점은 323이죠. 그 여기 이번에 321이에요. 고점이 세 번씩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파생 상품 쪽에서 좀 유명한 패턴이 나타난 겁니다. 조금 확률 높은 패턴이 나타난 거죠. 지난 2거래일 동안도 좀 버벅버벅하긴 했어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난 2거래일과 다른 점이 하락 마감을 했다라는 점입니다. 드디어.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보통 320을 3거래일 동안 넘지 못한 데다가 오늘 하락 마감까지 했으니까 그러니까 상승 마감이 아니고 하락 마감이잖아요. 하락 마감을 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지지력도 약하구나 라는 걸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20을 3거래일 동안 넘지 못했고 지지력까지 약하니까 이거는 솔직히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내일부터 줄줄줄줄 이제 추세가 전환된다라고 보시면은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확률이 높아요. 물론 지금 상황은 워낙 비이성적이고 뭐 유동성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좀 독특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확률 높은 패턴도 뭐 솔직히 장담은 못 드리겠지만은 어쨌든 굉장히 어떤 확률이 높은 거예요. 확률이 높은 거야. 오늘 이렇게 빠졌다라는 얘기는 이거는 어쨌든 하락 쪽으로 오늘 밤에 미국장에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하락 쪽으로 방향이 꺾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고점이 3번 연속으로 낮아지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모습인 거고요. 자, 아무튼 이런 모습들이 나왔어요. 코스닥 시장도 비슷합니다. 코스닥 시장도. 자, 코스닥 150 지수 요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굉장히 약해요. 물론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면, 전체적인 위치를 살펴보면 코스피보다 훨씬 강하게 올라온 건 사실입니다만은 최근 한두 달을 살펴보면은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지금 훨씬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21선의 저항을 받고 못 넘어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고, 얘 같은 경우도 지금 3거래일 동안 어딜 넘지 못하면서 하락 마감한 이런 패턴이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어떤 파생 상품 쪽에서 하락으로 갈 만한 그런 좋은 패턴이 나타난 겁니다. 드디어 여기서도. 예를 들면 그와 비슷한 구간 뭐 여기 이런 것들도 볼 수 있겠죠. 이렇게 3거래일 동안 특정 자리 넘지 못하고 고점에 대한 테스트 했는데 넘지 못하고 하락 마감까지 하니까 그 다음날부터 추세적으로 쏟아지더라. 뭐 이런 것들. 시간 관계상 다 보여드리진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차트를 뒤로 돌려서 이러한 패턴들을 찾아보세요.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굵직한 변곡 자리에서는 대부분 이렇게 3거래일 정도 고점을 확인하고 밀리는 모습이 나온 뒤에 이런 패턴 만들어 놓은 뒤에 자빠지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 양시장 지금 다 이런 식으로 동일한 패턴이 나왔다는 것이 일단은 상당히 좀 주의해서 어떤 추세가 전환됐을 가능성도 좀 열어놓고 봐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옵션 시장 쪽도 보시면은 조금 좀 모양이 좀 싸합니다. 솔직히 풋옵션이 막 공격적으로 살아나지는 못하고 있어요. 물론 오늘이 공격적으로 살아날 날도 아닙니다만은 일단 보시면 약간 혼조세로 마감을 한 거예요. 지금 보시면 그 풋옵션이 외과에 있는 친구들은 살짝 마이너스고요. 한 1, 2% 정도 마이너스고
그리고 내과에 있는 친구들은 플러스 마감을 한 거죠. 그리고 당연히 콜옵션 쪽은 지수 하락 마감했으니까 뭐 전부 다 일단 하락 마감을 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뭐 풋옵션이 문제가 아니고, 자, 콜옵션 쪽이 오늘 모양을 좀 보셔야 될 거가 있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좀 내과에 있는 콜옵션들 보시면은, 자, 지수가 3거래일 동안 고점을 넘지 못했으니 당연히 콜옵션에서도 어떤 고점을 넘지 못하는 모습들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런 점들도 좀 보셔야 돼요. 오늘 선물은 고점이 321.2를 찍으면서 고점이 지난 3거래일 중 가장 높았지만은 콜옵션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다. 힘이 팍팍 빠져가고 있다. 그죠? 심지어 제법 내가 317까지도 이렇게 안 좋은 모습들 보이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패턴들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이 자리에서 그 콜옵션 매도 세력들이 제법 매집을 많이 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은 2차적으로 하락 N자의 가능성조차 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오늘 밤에 미국에서 특별한 일만 없으면은 이 콜옵션도 자동적으로 이렇게 해서 다시 하락 N자로 죽는 이런 가능성이 충분히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뭐 외가로 가면 갈수록 콜옵션이 확실히 죽는 모습이 좀 많이 나오고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패턴, 이렇게 쭈루시 음봉 3개 띄워놓은 이런 패턴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해 놓으셔야 되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 모습은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콜옵션을 죽이겠다라는 의지가 좀 담겨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반대쪽에서는 풋옵션은 살아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약간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풋옵션들이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아직까지는 막 살아날 준비가 그렇게 막 돼 있진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일 지수가 하락한다라고 하더라도 장중에 이 풋옵션이 한 번 더 저점에 대한 지지력을 테스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대로 만약 여기서 풋옵션이 살아나 버린다면은 그냥 V자형 반등이 돼 버리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아직 풋옵션 쪽은 조금 좀 그 살아날 준비가 좀 덜 돼 있는 상태이긴 한데, 아무튼 지금 같은 경우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콜옵션이 지금 공격적으로 누군가가 매도를 때리고 있다라는 게 좀 어떤 제가 주도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그런 포인트인 겁니다. 오늘 시장에서요. 그러니까 풋옵션은 좀 정석적인 어떤 파생상품 풋옵션들이 살아나는 패턴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콜옵션이 굉장히 빨리 지금 심각하게 무너질 준비가 어느 정도 맞춰져 있는 상태인 것 같아서 주의하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인버스 쪽도 좀 살아나고 있겠죠. 인버스 쪽도 살아나고 있을 거예요. 코스닥이 특히 약하니까 코스닥 인버스는 이 정도면 베팅해 볼만 하죠.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이거 일단 오늘 관망할까, 오늘 아침에 관망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저점 깨졌으니까 일단 관망해야겠습니다 라고 얘기는 했지만은 장중에 생각보다 강하게 올라오길래 저는 일단 일부 오늘 좀 사갖고 다시 매집을 좀 해봤고요. 모르죠. 뭐 내일 아침에 어떻게 잘못되면은 뭐 손절하고 나가면 되고, 잘 되면은 버티고 있으면 되고. 아무튼 전 그래서 일단 오늘 살아나는 모습이 좀 보이길래 일단 코스닥 인버스를 조금 매집을 해봤고, 예를 들면 이런 거 분봉 보면은 지금 사실 좀 여러분들과 같이 볼만한 모습들이 있는데, 보시면 이평선들이 사실 그 어떤 정배열 초기로서 이렇게 모습이 좀 잘 정리가 좀 되어 있긴 하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평선들 지금 쭉 역배열이죠. 누가 봐도 역배열입니다. 지금 상황. 이거 코스닥 인버스인데 역배열인 60분봉인데요. 어쨌든 역배열 상태예요. 역배열 상태인데 지금 보시면 최근 몇 거래일 동안 어때요? 지수 변동성 다 죽여놨죠. 변동성 죽이면서 작은 박스권에서 며칠 동안 여기서 지금 바락바락 죽지 않고 개겼고요. 제가 매집 사인도 드렸었죠. 매집 사인도 드렸었고,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변동성 죽이고 나서 지금 현재 어떤 그 중요한 뭐 어떤 무거운 이평선들 241선이라든가 이런 거 위쪽으로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조만간 정배열로 펴질 가능성이 있는 뭐 이런 상황입니다. 보시면은 지금 이 ETF도 어느 정도 그 내재 변동성이 있는데, 어느 정도 그러니까 자기가 움직이는 그 평상시의 변동성이 있는데, 보시면은 항상 그렇습니다. 변동성이 이렇게 축소됐다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변동성이 이렇게 축소됐다가 이렇게 변동성이 확대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쨌든 변동성이 굉장히 축소가 되어 있는 국면이고, 여기서 어디론가 이제 변동성이 터지겠죠? 왜냐하면 지나치게 변동성이 이런 과거 평균 변동성에 비하면은 변동성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어딘가로 방향성이 나오긴 나올 건데,
지금 이평선 역배열에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저점은 계속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몇 거래일 동안 계속 여기서 이 가격에서 개겼죠. 그러면서 지금 어떤 무거운 이평선들을 이제 그 바닥으로 깔았고요. 어떤 정배열 초기의 가능성이 조금 좀 보인다라고 말씀 뭐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뭐 미국장이 어떻게 돼가지고 내일 이거 죽여버리면 할 말은 없는 거지만은 어쨌든 좀 한 번 정도 좀 다시 들이대 볼 만한 그런 가능성이 있는 자리다.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모습하고 여기 예전에 그 전염병 때문에 지수 박살나기 직전하고 상황이 그렇게 뭐 다르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요런 때를 한번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죠. 요때가 언제냐면 2월 12일, 13일 뭐 하여튼 2월 달입니다. 2월 12일에서 한 19일 정도까지 요런 때 모습을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도 보시면 저점 여기 있고 저점 여기 있고 저점 높아지고 이평선 어때요? 굉장히 많이 수렴되고 그리고 변동성 굉장히 많이 죽여놓은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됐다? 정배열로 바뀌면서 변동성 터져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뭐 큰 시세가 났다라는 거. 일단은 뭐 그림은 비슷합니다. 그림은 요때 하고 지금하고 일단 상당히 좀 유사한 측면들이 있긴 있습니다. 참고하시라고 어쨌든 한번 보여드린 거고요. 이평선들이 꼬여졌다 풀려졌다 하는 이런 과정을 좀 보시면서 미래에 대한 그림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 싶어서 이런 말씀 드린 거고요. 고버스 쪽은 솔직히 조금 약합니다. 오늘 보합 정도나 아니면 상승 전환까지는 했었어야 되는데 솔직히 조금 약하긴 약해요. 좀 약하지만은 일단 죽어야 될 자리에서 죽지 않고 계속 살아나고 있다는 점이 아무튼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장 풋옵션도 그렇고 인버스들도 그렇고 다 죽었어야 되는 자리예요. 원래 오늘 하방 상품들이 죽기 딱 좋은 날씨였잖아요. 왜냐면은 어제 미국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분위기 어땠어요? 굉장히 싸했죠. 굉장히 싸했는데도 불구하고 죽었어야 될 자리에서 지금 다 관뚜껑 열고 살아난 거잖아요.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자세한 거는 내일 아침에 또 미국장 반응을 보고 한국이 어떻게 되겠구나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은 지금 현재 상황, 현재 지금 이제 한국장이 마감된 상황만 놓고 보면은 하방 쪽으로 굉장히 많이 기울어져 있는 이런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뭐 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변동성 지수는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변동성 지수는 27에서 20 정도 박스권이라 말씀드렸는데 뭐 어쨌든 양봉이 나와야 될 자리에서 양봉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모습 보시면 이런 모습 보시면 일단 풋옵션 쪽 그러니까 내일 제 생각엔 그래요. 내일 뭐 지수가 자빠지든 어떻게 되든 간에 일단 내일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한 번 정도 더 고점에 대한 테스트를 할 수도 있다. 이 정도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 자빠지든 안 자빠지든 일단은 그 지수가 만약에 자빠지고 싶다. 한국이 코스피 코스닥이 자빠지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내일 한 번 정도 더 고점 테스트 할 수도 있다. 안 할 수도 있고. 근데 제 생각에는 고점 테스트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잠깐 고점 테스트 했다가 쑥 밀리는 이런 그림이 사실 빠지는 데는 가장 좋다. 이 정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은 내일은 지수가 한국은 자빠지는 날이에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자빠지는 날이에요. 왜냐하면 3거래일 동안 고점 못 넘었고 오늘 하락 마감하는 이런 패턴까지 보여줬기 때문에 이건 자연적으로 가만히 내버려둬도 내일 하락하는 패턴이긴 한데 그러니까 내일 빠져야 되는 게 정상이긴 한데 자 그래서 만약에 내일 빠지지 않는다면 이건 골 때려지는 겁니다. 만약에 내일 뭐 오늘 밤에 미국이 또 올라가지고 내일 한국이 또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진짜 하방 상품들은 다 도망가야 될 수도 있어요. 내일이 어쨌든 한국은 빠져야 되는 날입니다. 네, 이 정도까지 일단 말씀을 드리고 한국장은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장 보면 되겠죠? 미국장. 사실 이런 좀 일단 이벤트가 일단 있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게 어제 나온 기사인데요. 오늘 밤에 아이폰이 일단은 새로운 아이폰이 공개가 되거든요. 여기 이게 오늘 기사, 오늘 이게 10월 13일 아침에 나온 기사거든요. 10월 13일 아침에 나온 기사니까 이걸 감안해서 보면은 애플은 하루 뒤 첫 5세대 기능, 첫 5G 기능을 가진 아이폰 공개가 예상되는 어쩌고저쩌고 이벤트를 하루 앞두고 어쩌고저쩌고라고 얘기했죠. 자,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급등한 거예요. 이벤트 선반영 가능성이 있고 아무튼 오늘이 그 재료가 등장하는 날입니다. 자, 그리고 애플뿐만이 아니고 여기 보시면은 어디 갔지? 프라임데이, 아마존 프라임데이라는 행사도 있습니다. 오늘이
어떤 그 쇼핑 연말 쇼핑 시즌 개막을 알린 신호탄이다. 아마존 같은 경우도 어제 많이 올랐죠. 4.7% 올랐죠. 자, 그러니까 어떤 프라임데이 하고 그리고 이 애플의 새로운 아이폰 공개라는 이벤트가 이미 어제 많이 올라서 선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오늘은 그 재료가 노출되는 날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다만 이게 이 비이성적이기 때문에 솔직히 하루 더 오른다고 이상한 건 없는데요. 그래도 최대한 어떤 이 논리적인 관점에서 조금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노력을 한다면은 이 보세요. 지금 이렇게 제가 아침에 말씀드린 거 S&P 지금 지수가 이런 식으로 오른 지 몇 거래일 됐나요? 하나, 둘, 셋, 넷, 4거래일째죠. 오늘까지 만약 이렇게 오르면 5거래일째예요. 예를 들면 이런 데 한번 보세요. 하루,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한 3거래일, 4거래일 정도 이런 식으로 뽑아냅니다. 3거래일, 4거래일 정도 이런 식으로 뽑아내고 박살이 나죠. 이번 같은 경우는 뭐 약간 패턴이 다르지만은 뭐 글쎄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뭐 한 이틀 정도 이렇게 오르다가 하루 쉬고 지금 4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이렇게 오른 거죠. 그리고 뭐 여기 예를 들면 6월달 이런 자리도 한번 볼까요? 6월달 이런 자리 보시면은 대충 여기쯤부터 시작했네요. 그죠? 여기쯤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오른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뭐 조금 작게 보면 한 4거래일, 5거래일 정도 이런 식으로 오르고 나서 지수가 박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식으로 지수가 오르는 이런 쥐어 짜내기 패턴은 길면은 한 5거래일, 6거래일 정도 갈 수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뭐 짧다면은 한 뭐 4거래일 정도 유지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일단 한 3거래일, 4거래일 아니면 5, 6거래일 정도 오르면은 한 5, 6거래일 정도가 맥스고 이렇게 올라봐야 아니면은 뭐 한 3, 4거래일 정도만에 꺾일 수도 있는 건데 지금 사실 어느 정도 거의 다 오긴 온 것 같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식으로 오르는 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 뭐 요거 하나를 제외하고 생각하면 4거래일 요거까지 포함하고 생각하면 한 6거래일 정도 지금 오른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다 아주 중요한 전고점 저항에 있는 자리까지 올라왔다 라는 얘기. 솔직히 여러분들 이런 자리에서 굉장히 쫄아갖고 우리 인버스 공격적으로 못 잡았었잖아요. 다시 한번 저는 기회가 온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한 번쯤 들이대보고 안 되면은 도망가고 하면 되잖아요. 그죠? 솔직히 이런 자리에서는 인버스 보시는 분들이 왜 쫄아야 되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벌벌벌 길 게 아니고 아싸 하면서 오히려 기분 좋아야 되는 자리가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전 기회가 왔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기회가 왔을지는 어쨌든 오늘 밤에 이제 뚜껑을 까봐야 되는 건데 어쨌든 전 개인적으로 이런 거는 뭐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약간 좀 다른 관점에서 또 뭐 한 가지를 또 더 말씀드리자면은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한 28거래일 정도 이렇게 올랐었거든요. 예전에 보면 28거래일 정도 올랐는데 지금 보시면은 한 28거래일 정도 또 됐어요. 어느 정도 한 사이클을 또 완성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밤 정도가 어떤 중요한 날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 정도를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28거래일이죠. 여기서부터 28거래일. 자, 여기 요날 저점부터 해서 한 사이클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28거래일. 그러고 나서 여기 고점 나오고 나서 여기서부터 오늘까지 해서 오늘이 딱 28거래일째 되는 날입니다. 어떤 변화가 나타날 수도 있는 뭐 이런 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솔직히 뭐 이렇게 일자 따지는 거는 좀 그렇게 논리적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지금까지 사실 근데 과거 역사들을 살펴보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자 카운트가 적중하는 경우가 좀 제법 있었다.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이거 논리적이지는 않습니다만 솔직히 이런 분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래도 확률적으로 조금 의미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보는 데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고려는 한번 해보세요. 어떤 한 사이클, 어떤 이 한 사이클이 종료가 되기도 했고 또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식으로 오르는 이런 패턴이 뭐 길면 6거래일 정도 갈 수가 있는데 이 음봉을 포함하면은 뭐 6거래일, 7거래일째 올라가는 거고 이 음봉 포함하지 않으면 한 4거래일 정도 올라가는 거니까 야 그래도 한번 좀 들이대 볼 수 있지 않겠냐 정고점인데 그리고 심지어 코스피 어때요? 지금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도 뭐 코스피 코스닥도 오늘 좀 의미가 있게 음봉이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미국장도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해 보는 게 어떤가라는 게 뭐 저의 생각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여러분의 돈을 책임져 드리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야, 무슨 저런 분석이 있냐라고 생각하시면 안 하면 되는 거고, 한번 들이대봐? 생각하시면 해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죠? 어쨌든 하락 보시는 분들, 오늘도 이렇게 빅스는 살아나고 있습니다. 25를 계속 지켜주고 있어요. 아무튼 오늘 밤이 어떤 중요한 날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로서 달러 인덱스가 계속 93을 3거래일째 지키고 있는 모습도 이건 솔직히 하방에 좀 유리한 것이죠. 뭐 안 보셔도 아시죠. 이런 점들 복합적으로 고려하셔서 어쨌든 좋은 판단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무튼 오늘 낮에 코스닥 쪽에서 뭘 살짝 했고, 오늘 밤에 미국장에서 또 뭔가 단타를 치든 뭐 중장기로 들어가든 또 뭔가를 하나 해보고 싶은, 뭔가 하나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의 생각일 뿐이고요. 판단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위험 관리들 알아서 잘 하시고요.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할게요.